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리입니다. 올 상반기 미국 FDA는 총 16건의 신약을 승인했는데요. 네, 주목할 만한 신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자,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약품의 신뢰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FDA라고 볼 수 있을 텐데, 일단 올 상반기 미국 FDA 승인 신약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이 제약업계에서 미국 FDA에서 신약을 승인받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보건당국이 승인해주면은 그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. 네. 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 미국 FDA는 총 16건의 신약을 승인했습니다. 네. 지난해 상반기 27건이 승인된 것과 비교하면은 승인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. 참고로 지난해 전체 신약 승인 건수는 50건이었습니다. 예. 네,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바이오 분야 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같죠. 어떤 질병 치료제가 승인됐습니까? 우선 이제 질병을 승인할 때는 그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 치료제는 이 질병에 뭐 쓴다 이런 게 적응증이라는 건데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암, 즉 종양이었고요. 그다음에 혈액질환. 암이랑 이 혈액질환이 각각 3건씩 승인을 받았습니다. 네. 이 뒤를 이어서 신경질환과 이 대사 내분비 질환, 간염병이 각각 2건씩 차지했고요. 그밖에 이제 안과 질환과 심혈관 질환, 피부 질환, 면역계 질환이 각각 1건씩 승인됐습니다. 네. 이 물질별로 보면은 이 바이오 의약품이 5건을 차지했고 합성 의약품이 11건을 차지했었는데 예. 이 바이오 의약품 가운데에는 이 mRNA 백신 이외에 주목받고 있는 RNA 치료제가 한 건이 포함돼서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. 이 희소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이 희소질환 굉장히 드문 질환이죠. 네. 희소질환 치료제가 특이하게도 이 16건의 절반인 8건을 차지했고요. 이 희소질환 치료제는 FDA 개발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전체 승인 시장의 약 절반가량인 50%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. 자, 특히나 이 가운데서 크게 주목받은 신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근 10년 만에 이번에 포함된 당뇨병 치료제더라고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입니까? 이 당뇨병은 흔히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말을 하죠. 네. 이 대사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. 우리 몸에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내 그 당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게 당뇨병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당뇨병 인슐린은 혈액 내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은 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의 그 세포로 이동시켜서 혈액 내 당, 즉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내 포도당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네. 이 오줌에 이 포도당이 나오는 그 당뇨병을 일으키게 예. 되는 거죠. 어. 그래서 이 당뇨병에는 이제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 이런 게 있는데 네. 이 미국 FDA가 지난 5월 13일 이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에 당뇨병 신약인 40자루를 승인했습니다. 예. 이 약은 2형 당뇨병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.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생산되지 못하는 어떤 네.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당뇨병이고 어.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생산은 되지만 그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런 당뇨병을 말합니다. 네. 네, 2형 당뇨병 신약이 승인됐다는 설명이신데요. 그럼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? 이 마운드의 작용 원리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크게 2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. 이 GLP-1과 이 GIP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. 이들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소장에서 이 GLP-1과 이 GIP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.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은 모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마운드로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을 했는데 이 호르몬 2개가 모두 이제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마운드로는 이 2개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. 아. 그래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쓰인다. 예.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마운자르 이전에도 이 GLP-1을 촉진하는 방식의 그 당뇨병 치료제는 이미 승인이 돼서 시판이 됐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GLP-1에 더해서 GIP까지 그러니까 호르몬 2개를 촉진하는 방식의 당뇨병 치료제는 이번에 나온 승인된 마운자르가 세계 최초라는 거죠. 마운자르는 임상시험 3상에서 이 기존 치료보다 조금 더 이 포도당을 낮추는 그런 네. 효과가 입증이 돼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. 이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 중에 이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운자루의 한 2028년 연매출이 한 81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11조 3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약의
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네. 이해할 수가 있고요. 네. 보통 이제 제약업계에서 연매출이 1조 원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초저박 의약품, 뭐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데, 네.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예. 자, 당뇨병은 워낙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신약 얘기였는데요. 자,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 마운자로라는 약이 비만 치료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요? 사실은 이제 뭐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대부분 다 이 성인병이고 예. 다 대사질환과 관련된 질병이라서 이 연관성이 굉장히 큰 질환들인데, 네. 이 앞서 이제 마운자로는 그 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을 때 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 비만도 적응증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 마운자로가 이 임상 시험에서 체중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냈다. 예.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화제가 됐었는데, 현재 이제 비만 치료제 최강자는 그 노보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. 네. 이 회사가 만든 이제 비만 치료제가 거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, 이 치료제는 체중 감소 효과가 한 5에서 9% 정도 예, 예. 체중을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. 그 임상에서. 네. 그런데 이 마운자로는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보다 좀 더 체중 감소 효과가 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과체중 환자 한 2,539명을 대상으로 1년 반 정도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네. 이 15mg을 주사했더니 체중의 한 20%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했다. 와.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감소 효과가 큰 거죠. 그렇네요.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, 이제 국내에서는 이 마운자로의 비만 임상이 지금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네. 이 원리는 앞서 이제 이 마운자로가 GLP-1과 GIP라는 호르몬을 자극한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호르몬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뇌에 포만하다 이런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, 이번에는 이제 신약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. 최근 암 치료는 인체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면역 항암제가 주류였는데요. 진행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방식의 신약이 승인받았다고요? 이 면역 항암제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 있잖아요. 네. 이 면역 세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어떤 3세대 항암제를 말을 하죠. 예.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흑색종을 알아서 사실은 이제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, 그 당시에 이 임상 개발 중인 이 면역 항암제를 치료받고 나서 암 완치를 선언해서 이 면역 항암제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. 미국 FDA는 지난 3월 다국적 제약사인 BMS에 옵둘라그라를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. 이 옵둘라그는 기존의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와 이 LAG3 차단 항체인 일리틀리마를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병용 네. 치료 네. 요법인데요. 이 옵디보와 리틀리마브는 모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뭐 이제 그런 작용 기전인데요.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면역 세포 표면에 있는 그 PD-1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거든요. 이 PD-1이라는 단백질은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네. 그런 단백질이라서, 예. 이 PD-1을 억제를 하면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는 대부분 다 이런 원리인 건데, 이 옵둘라그는 이 두 개의 어떤 이 PD-1과 같은 그런 이 브레이크하는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네. 그런 작용을 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병역 요법이다 보니까 옵디보 단일 치료보다 어떤 그 진행성 흑색종 환자에게 작용할 경우에 이 질병의 진행이 없이 생존하는 그 우리가 이제 무진행 생존율을 하는데, 네. 이게 한 2배 정도 높아졌다, 이런 임상 결과가 나타났죠. 예. 이 질병이 진행이 없이 생존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생존율이 늘어나는 거가 어떤 그 항암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, 이게 질병이 진행이 없으면 환자가 별다른 고통 없이 생존율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지금까지 일단 당뇨와 비만 또 암에 대해서 그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, 그런가 하면 불면증 치료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불면증 치료제는 좀 생소한데 설명해 주시죠. 사실은 이제 불면증이 치료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스위스의 제약사 중에 이도르시아라는 회사가 있는데, 네. 이 회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제 큐비빅이 올해 1월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죠. 네. 사실 이제 큐비빅은 뇌를 진정시키는 기존의 어떤 진정제 계열의 수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으로 작용하는데요. 이 큐비빅은 각성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오렉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데, 이 오렉신을 차단해서 과도한 각성 상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
어떤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큐베비건 임상 시험에서 환자들이 보고한 그 어떤 주간의 졸림 같은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이 됐는데요. 네. 어떤 기존의 그 진정제 방식의 어떤 수면제는 낮 시간대에 졸음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불편을 환자들이 호소했었는데 그런 불편증이 좀 해소됐다.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앞서서 그 전체 승인된 신약 중에 50%가 또 희소질환 치료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이 희소질환 치료제 승인이 순조로운 편이라고요. 근데 희소질환은 말 그대로 환자가 희소해서 희소질환인데 대략적으로 뭐 인구 2,000명당 1명 정도 발병하는 질환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임상 연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도 좀 까다로운 질환인데 네. 네. 이번에 이제 그 16건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8건이 이 희소질환 치료제였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. 또 이 8건 가운데 6건은 그 해당 질환의 최초 치료제. 아.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 질병은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치료제가 나왔다. 네. 이런 점에서는 좀 환자한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. 그 6건이 뭐 어떤 치료제냐 좀 살펴보면은 포도막 흑색종 치료제가 있고요. 그다음에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서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 치료제가 있고, 그다음에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 치료제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. 이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장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좌심실벽이 두꺼워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뭐 그런 희소질환인데 네. 사실은 이런 방식의 치료제는 세계 최초로 승인이 난 거죠. 네.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린 그 네이처 드럭 리뷰에서는 이 폐쇄성 심근증 치료제가 2028년쯤에는 매출이 뭐 한 2조 2천억 달러, 역시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이다. 예. 네.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. 또 희소 질환은 아니지만은 이 재발성 외음부 칸다디증에 대한 최초의 의약품도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. 네. 사실은 이제 상반기 미국에서 승인된 시약들이 국내에서 사용이 되려면은 사실은 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예. 뭐 지금 당장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사용이 되려면 국내 식약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.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내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. 또 임상이 진행돼서 허가를 받더라도 이 약의 약가를 책정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네. 이걸 이제 보험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또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국내 환자들의 혜택을 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FDA가 승인한 신약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.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